시험 문제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랑 똑같이 나와요. 자, 별 표시 2개 해주세요. 시험 문제 이대로 나옵니다. 자, 시험에는요 보통 3년차로 많이 나와요. 3년차. 다음 공사와 관련하여 매년 인식할 공사 손익을 계산하시오. 자, 공사 기간은 3년이에요. 3년 동안 난 공사를 해줄 사람이에요. 3년 동안 공사를 해줄 건데, 자, 계약 금액은 9천만 원이에요. 나는 이걸 다 공사를 다 해주고 나면은 나중에 총 9천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근데요, 공사할 때 들어갈 거라고 내가 생각되는, 난 많이 공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예정되는 원가는 7,500만 원이에요. 난 이거 다 짓고 나면은 내 주머니에선 7,500만 원을 갖다 쓴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나는 공사를 할 때마다 얼마만큼 되는지를 잘 알아요. 100%를 잘 알아요. 그래서 매년 3분의 1씩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사는 매년 3분의 1씩 자 진행된대요. 자, 공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진행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매년 3분의 1씩 매년 3분의 1씩 매년 3분의 1씩 수익도 비용도 나눠서 잡아야 돼요. 자, 9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데 매년 3분의 1씩 잡으면 어떻게 돼요? 매년 9천만 원 나누기 3분의 1 수익은요 어떻게 돼요? 3천만 원이 될 거고요. 다음에 X2년에도 3천만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3년에도 3천만 원이 될 거예요. 비용은요 7,500만 원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씩 들어간다고 볼 거예요. 왜? 공사는 매년 3분의 1씩 진행되니까요. 7,500만 원 3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500만 원씩 매년 쓴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 해에도 2,500만 원, 그 다음 해에도 2,500만 원. 그러면은 매년 벌려드리는 공사 손익은 얼마예요? 500만 원씩 플러스가 되는 거죠. 500만 원씩 공사 이익이 나오겠네요. 자, 매출은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매입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는 다시 187페이지로 가서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 동그라미 3번 매출 원가고요. 매출 원가라는 거는요, 매출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원가예요. 자, 밑줄 칠게요. 첫 번째 줄 매출액과 매출 원가란 매출액과 직접 대응되는 원가로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하여 배분된 원가. 자, 매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들이에요.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재고자산에서 배웠죠. 재고자산에서 매출 원가 뽑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1월 1일 날 100벌이 있었었고 100벌에 한 벌당 만 원짜리 옷을 100벌 가지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벌을 옷을 샀어요. 한 벌당 만 원에. 그러면은 얘는 내가 1년 동안 팔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이에요. 이름 뭐다? 판매 가능 금액이요.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에 안 팔린 옷이 있었을 거고요. 안 팔린 옷 창고나 이런 것을 다 세어보니까 몇 벌이에요? 몇 벌이요? 70벌이 안 팔렸어요. 70벌이 남아 있었어요. 얘 한 벌에 얼마씩이에요? 만 원씩 주고 샀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팔렸다라고 얼마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이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팔린 옷은 몇 벌이요? 230벌을 팔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팔린 옷 230벌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때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좀 더 특이한 케이스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 재고자산 부분 파트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월 1일에 기초에 갖고 있던 금액이다 해서 기초의 재고 금액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초의 재고 금액 얼마예요? 100벌 곱하기 만원 하니까 100만 원. 얘는요, 단기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샀다고 해서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에요. 단기 매입 금액. 얘는요 12월 31일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말 재고 금액입니다. 자, 매출 원가를 그러면은
구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금액이랑 단기매입 금액 더한 금액이랑 기말재고 금액이랑 매출원가랑 더한 금액이 같다고 하니 기말재고 금액을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가 돼서 기말재고 금액을 하면 넘기면 그럼 매출원가 금액이 나오겠죠. 자, 중요한 공식입니다. 기초재고 금액 더하기 단기매입 금액 빼기 기말재고 금액은 뭐다? 매출원가다. 자, 중요한 공식입니다. (188페이지) 상품 매매업의 매출원가, 매출원가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거기 나와있죠? 박스를 보시면 1.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대응이 돼요.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대응이 되는데 이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냐? 기초상품 재고액, 기초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고 나면 그게 바로 매출원가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 밑줄만 한 번만 칠게요. 여기 단기상품 매입액, 단기 매입 금액 얘는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들 옷을 요번에 샀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나와 있죠? 상품을 사온 총 금액, 내가 옷 사온 금액에서 내가 하자가 있어서 돌려받은 거, 돈 돌려받은 거나 할인받은 거나 아니면은 반품해서 돈 안 나간 거는 다시 돌려받은 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내가 올해 산 금액에서 빼야겠죠? 사는데 들어간 돈에서. 그 내용입니다. 밑줄 한 번만 칠게요. 자, 동그라미 4번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자,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회사에 따라서 직원이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사장 혼자 일해서 직원이 없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뭐 자동차가 있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솔직히 자동차 회사 사업에 안 쓰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광고를 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광고를 안 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회사에서 나오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 나와 있는 거는요, 거의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네모 2번 판매비와 관리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표적인 겁니다. 자, 급여 밑에 퇴직급여, 그 밑에 복리후생비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인건비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고요. 이쪽에는 인건비성 경비라고 적어주세요. 사람을 갖다 써가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가는 돈들이에요. 급여 같은 경우는 직원 월급이고요.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뭐 퇴충 설명할 때, 퇴직급여 충당금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듯이 뭐 1년 이상 일한 사람한테 우리나라에선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고요. 복리후생비는 뭐 직원분들 밥을 사준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요,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이나 동산을 임차하고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뭐 임차료. 요즘에는요, 뭐 복합기 이런 것들도 다 임차료 나가고 렌탈 이런 것들 다 임차료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접대비 별 표시해 주시고요. 접대비는 좀 특이합니다. 사업상 필요에 밑줄 치시고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거기까지만요. 지출하는 접대비용 및 교재비용이에요. 그리고 접대비 옆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기부금, 영업의 비용. 접대비랑 기부금은 좀 비슷한데요. 하나만 빼고예요.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내가 낸다면 접대비고요. 사업상 필요와 관련 없이 내가 낸다면 기부금입니다. 내가 고객 거래처를 만나서 밥을 사 먹었다. 그래서 밥을 사줬다. 라면 나는 고객 거래처가 나의 주된 거래처고 뭐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러고 있는데 고객님 우리 더치페이 하시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내줬다 그러면 뭐 내줄 수도 있죠. 밥값, 접대비고요. 내가 전혀 우리 회사랑 상관이 없는 분을 만나가지고 밥을 사줬다. 그럼 기부를 한 거가 되기 때문에 기부금입니다. 사업상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접대비와 기부금을 나눌 수 있고요. 자,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때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무형자산 상각비 우리 특허권과 같은 거 무형자산 때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세금과 공과는요, 세금을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는 뭐 원천세라든지 뭐 아니면은 공과금이라든지 벌과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회사에서 내야 되는 세금 이런 것들을 세금과 공과라는 이름으로 개정 과목으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광고 선전비도 뭐 회사와 관련된 광고를 할 때 나갔던 비용들이 있다면 광고 선전비. 그 밑에 연구비와 경상개발비.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고요. 근데요, 연구비와 경상개발비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끝부분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끝부분에 이렇게 한 다음에 개발비라고 적어주시고요. 우리 개발비는요, 비용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개발비 뭐였어요? 자산이었어요. 자, 연구비 비용이에요. 연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경상개발비 우리가 비용이에요. 경상개발비도 어떨 때요? 일반적으로 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들. 개발비는요, 실제적으로 신제품이나 아니면 신기술이 나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특허권을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 디테일한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은 개발비로 자산을 잡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자산이니까는요,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어떤 거? 무형자산 상각비를 통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아래 대손상각비 그 앞에다가요, 대손상각비 앞에다가 괄호한 다음에 매출채권이라고 적어주세요. 대손상각비는 뭔지 설명드렸어요. 대손상각비는 우는 거예요. 미리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쟤한테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하고 혼자 일기장에 적어놓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왜? 나는 종종 떼이니까 돈을. 그걸 미리부터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주로 판 상거래에서 관련된 돈이 떼일 것 같으면은 대손상각비로 잡아주시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쟤한테 그냥 돈을 빌려줬는데, 우리 회사 물건을 판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이 떼일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우리 회사 옷 파는 회사인데 그게 아니라 뭐 토지를, 건물을 팔고 나서 미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우리 아직 돈을 받지 않은 계정 과목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손상각비를 잡을 경우엔 어떻게 한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따로 잡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영업의 비용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읽어볼게요. 상기 위에도, 위에 적힌 거 외에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강열비, 수선비, 보험료, 보관료, 견본비, 포장비, 개발비, 운반비, 판매 수수료, 잡비 등이에요.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일단 이렇게 적어드린 거고요. 실무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쨌든 밑줄 칩니다.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대요. 뭐요? 매출원가만 따로 위에서 매출원가라고 잡아주고요. 여기에서 그 외에 영업과 관련된 비용들은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잡아주게 되는 겁니다. 자, 급여 뭐 직원들에게 나가는 거죠. 관련된 예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고요. 자, 다음 거래를 분기하시오. 얘요, 우리 예수금 때, 부채에서 예수금 때 한번 같이 봤었어요. 어떤 거예요? 나 직원한테 급여를 주는데 급여가 총 급여가 170만 원이네요. 직원한테 줘야 될 건 돈 17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직원 통장에 170만 원 다 꽂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일정 금액, 소득세 3만 원, 주민세 3천 원, 건강보험료 2만 4천 원, 아이고 많이 뜨네. 국민연금 5만 원, 얘네를 뺀 나머지 금액만 현금으로 쏴주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직원한테. 직원이 얘기하죠. 아니 왜 나한테 170만 원 주기로 해놓고 170만 원에서 얘를 뺀 얼마예요? 159만 3천 원만 내놓느냐? 이런 게 어딨냐? 나한테 170만 원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직원이 성질내죠. 그때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한테 물론 170만 원을 주고 싶고 난 너 때문에 나가는 돈이 170만 원보다 많다. 하지만 나라에서 너한테 170만 원 줄 때 너 거 세금을 미리 갖다 내래. 그게 얼마야? 10만 7천 원. 얘네 다 더하면 10만 7천 원인데 이걸 갖다가 내래. 그리고 직원 거예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하래요. 그럼 너가 나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세금 신고를 할 때 너가 직원 거예요 라고 냈던 거는 너가 미리 낸 세금이다. 해서 이거보다 만약에 너가 낼 세금이 많다면 더 내고 이거보다 적다면 냈던 거에서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가라는 게 우리나라 세금 시스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 갖고. 자, 급여 지급일에 총급여 170만 원 중 나는 근로소득세 떼고 주민세 떼고 건강보험료 떼고 국민연금 떼고 해서 나머지 금액 얼마예요? 159만 3천 원을 직원한테 현금으로 줬대요. 나는요 170만 원 중에 직원한테 준 돈은 159만 3천 원이고요.
그리고 내가 안 주고 떼어서 세금으로 내려는 돈은 10만 7천 원이에요.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자, 직원한테 나간 돈 뭘로 줬어요? 우리 현금으로 줬죠? 현금으로 직원한테 빠져나가게 됐고요. 10만 7천 원 준 게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다 어떻게 해요? 다음 달에 세무사랑 건강보험료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현금으로 갖다 내야 돼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잠깐 갖고 있다가 갖다 내야 되는 돈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수금이라는 부채 쓴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차변 대변이 자연스럽게 나눠졌네요. 자, 이거 두 개 합친 돈 총 금액 170만 원 뭐예요? 우리 직원 급여 때문에 나간 급여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급여 170만 원, 대변에 예수금, 현금 10만 7천 원, 그리고 159만 3천 원이요. 자, 다음 달에 나 갖다가 내죠. 이거 뭐예요? 예수금 갖다 내죠. 뭘로 낸대요? 현금으로 갖다 내니까 내 돈, 내 주머니에서 현금 얼마 나가요? 현금 10만 7천 원을 나가고, 이거 내 거 아니죠? 어디서 빠진다고요? 예수금 갖고 와서 이렇게 쓴다고요. 예수금 갖고 와서 써서 예수금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금 10만 7천 원. 이렇게 하면 분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래에 무형자산 삼각비는 한번 읽어보세요. 교재에도 무형자산 삼각비와 관련한 내용은 무형자산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럴 거면 왜 여기다가 적었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매출액,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요,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매출 원가 같이 봤고요.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이 매출 총이익이고요. 거기서 우리 영업과 관련된 비용 중에 매출 원가가 아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고요. 영업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영업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